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오와 고막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음악 회화전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서 이제 서너 번 했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임무상 화백님의 동경의 미학이 품은 음악적 상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밑에다 뭐로 적혀 있는가 하면 노란 색깔로 음유시가와 그 다음에 부단한 초월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의 그림들, 수많은 그 진경산수화의 그림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지금 여기 제가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입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은 린 해놓고 린이 이웃을 말하는 거죠. 그 녹색지대 해놓고 괄호 동강 이렇게 적혀 있는, 좀 제목이 좀 약간 특이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위에 부분이 산이에요. 저게 뒤에 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문경 출신이신데, 문경이 이제 주율산쯤 되겠죠. 저게. 그 다음에 아래가 있는 게 이제 문경의 이제 옛날에 그 마을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일부 남아 있는데, 이분이 그 어렸을 때 자기 그 뇌리에 남아 있던 그 문경의 이미지는 이렇게 마을들이 잘 모여 있어서 공동체, 마을 공동체죠. 린이라는 게 마을 모여 있어 가지고서 이제 초가지붕을 이렇게 이쁜 초가지붕을 많이 그렸어요.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초가지붕이 구상화가 아니고 이제 방 구상화쯤 돼 있죠. 거의 추상화 비슷하게. 이런 게 동글동글하면서, 근데 이분이 그 많은 이 다른 작품들도 훌륭하지만은 저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제 이 그림 혹 빠졌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림. 이제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그 이호신 화백의 그림 중에서 이제 수많은 그분도 이제 이무정 화백님하고 마찬가지로 진경산수화를 그리신 분인데, 두 분 다 이제 거의 대가들이죠, 이제. 근데 이무정 화백님이 조금 연배가 더 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신데, 두 분이 또 이제 같은 대학원에서, 미술대학원에서 이제 같이 이제 수학을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 두 분이 잘 아세요, 또. 그리고 두 분 다 진경산수화에서 출발하셨고. 그런데, 임무상 화백님의 그림, 수만 점의 이분이, 이호신 화백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엄청나게 대작을 많이 그려 다작을 그리는 두 분이 다 똑같이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그래도 이호신 화백의 그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이제 우리가 저번에 산청의 그 정당매 그 그림처럼 이분의 그림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이 그림.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림이 저한테 음악적인 어떤 상징을 계속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동경의 미학이 품은 음악의 상징이라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 새가 이제 중간에 새가 세 마리 날아가죠. 그것도 이제 반구상을 희미하게 그렸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동경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면서 상당히 어떤 풍부한 상징성을 내포하는 그림인데, 약간 추상화 쪽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어떤 서양 중세의 음유 시가를 계속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호신 아니라 이무장 화백님의 그림의 어떤 그런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음유 시가를 통해서 이분이 뭐라 그럴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현상 세계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넘어서서 항상 어떤 것을 비구상화시키고 또 추상화시키는 걸 보게 되면, 그런 작업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어떤 초를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이 초월의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구상화에서 반구상, 또 비구상, 추상, 완전 추상 이렇게 가지고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초월해 가는 그러한 단계들이, 이분이 금강산에 가셔가지고서는 만물성을 그리셨을 때 그 만물성이 그런 여러 단계를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초월의 여러 단계들을.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앞에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의 원본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분이 황산에 중국의 미술협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황산에 가서 황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도가 사상이 맨 처음에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죠, 황산이. 그래서 이제 이것은 거의 이제 구상화에 가깝습니다, 이분의. 굉장히 이제 수려하면서 굉장히 필치가 웅장해요. 그리고 위에 글씨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분이 한문도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서예도. 이제 황산 한 예를 구상화를 봤다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비구상화된 그런 만물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구상에 가까운 비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이제 반구상화 시킨 겁니다, 만물상을. 그리고 다음 단계를 보게 되면은 요금 좀 더 비구상화 시키는 거예요. 거의 추상화에 가깝죠,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에 오게 되면 이제 완전 추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상이 하나의 커다란 리듬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선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거기다 색깔을 입힌 것이며, 그 다음에 완전 추상화하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 어떤 하나의 운율이라고 할까, 리듬이라고 할까, 산 자체가, 만물상의 산 자체가 하나의 리듬화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추상화의 어떤 그런 멋진 그런 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6단계로 제가 나눴는데, 그 다음에 다음 보게 되면은, 이게 장진항이라는 항구인데, 장진항. 거기에 이제 거의 이제 이건 이 구상하죠. 약간 비구상적인 냄새가 나지만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거의 추상에 가깝게끔 이제 비구상화 시키는 겁니다. 배도 보이고. 근데, 정말 그거 멋있어요. 그림이. 우리 그 임무장 하병님의 이제 이 모습이 파리에 이제 초대됐을 때, 지금은 이제 사실 파리나 영국이나 이태리 지금 어떻게 보면 시체말로 난리들이 아닙니다. 거기 그 화실들이 지금 뭐 임무장 하병님이 그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좀. 그만큼 이제 거기서 인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한국에서보다도. 한국도 물론 인기가 좋습니다만은, 오히려 정작 그 유럽에서 지금 뭐 굉장한 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셨을 때 몇 년 전에 그 사진을 파리 거리에서 잘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한문도 잘 쓰시는데, 이렇게 제가 받은 그 엽서, 연하엽서를, 글을 직접 써서 보내셨는데, 소문만복내라고. 글씨가 아주 웅장하고 남성적이에요. 근데 긴 그 한시를 쓰게 되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분의 그림을,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연상되는 어떤 그 음유 시가를 오늘 5곡을 들어보겠는데, 이 5곡이 이제 첫 번째 곡이 김민기 작소 작곡의 벼 부는 바람이라는 곡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아까 동강 녹색지대에 봤을 때, 바로 이 곡이 생각이 났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충격적인 어떤 그런 연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민기 선생은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서 저는 가장 훌륭한, 물론 많은 훌륭한 가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훌륭한 가수로 보고 가장 훌륭한 음유시가이자 유일한 음유시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음악 문화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좀 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건 아쉬운 일이긴 합니다만,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 얼마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김민기 선생이. 하지만 이제 이분이 작곡한 이 많은 이 음유 시가들, 우리나라의 음유 시가들, 뭐 이제 아침 이슬 같은 것도 유명한 음유 시가라고 볼 수 있겠죠. 시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붙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음유 시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민기 선생이 작곡한 저 부는 바람.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은 이제 이브몽땅이 부른 음유 시가인데, 이건 아예 시를 먼저 읊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바르바라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인데, 이 시는 자크 프레베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현대 20세기 시인들 중에서의 한 사람인데, 유명한 분이 이분도. 아주 말이 쉽고, 바르바라라는 여인이, 여인을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2차 대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브르타뉴 지방의 수도인 브레스트라고 하는 항구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그런 이 장면을 묘사한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비를 묘사하는데, 포탄이 떨어진 것을 갖다가 이제 비로 이제 상징을 해요.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그냥 그 나쁜 비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주 멋진 시입니다. 시가 아주 말이 굉장히 이제 시어가 쉬운 언어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바라라는 시를 먼저 이 이브몽땅을 읊고, 그 다음에 바바라라는 노래를 이제 거기다 노래를 붙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제가 왜 이 시를 낭송하는 거하고 시를 노래로 부르는 거하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은 곡인데도 같은 내용인데 인용했는가 하면은, 이것이 음유 시가가 발전된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 몽땅이 12살 때 자기 아버지 손잡고 이제 이태리에서, 프랑스로 이민 왔지만은, 이태리에 이제 2차 대전 전에, 파시스트가 이제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공산당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공산당이 쫓겨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프랑스는 지금도 공산당이 있거든요, 당에. 공산당 원인데, 아버지 손잡고 12살 때 넘어왔는데, 이브몽땅이 이런 낭송이라든가 노래를 부르는 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 게, 그 어떤 프랑스 사람보다도 불어 반응이 좋아요. 완벽해. 제가 보기에도. 저도 파리에서 10여 년 정도 있었습니다만, 10몇 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완벽한 이 발음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 곡은 우리가 어떤 곡인가 하면 자크 브레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진정한 음유 시인인데, 이 사람은 직접 시를 짓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노래를 붙였기 때문에 진정한 음유 시인이죠. 우리 김민기 선생처럼. 이분 몽땅은 이제 노래만 물론 이제 샹송 가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음유 시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음유 시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목이 뭔가 르플라페이, 낮은 땅이에요. 저지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난 자기 고향의 어떤 그런 암울한 이 풍경을 그린 노래인데, 이 플라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울하지만은 자기 고향에서 내 땅이다, 이런 노래인데, 노래 내용이 재밌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곡이 이제 우리가 오늘 들을 이제 가장 중요한 곡인데, 이제 샹송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1135년에 태어나서 1194년까지 사셨던,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 기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로바두르에,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음유 시인을 그 당시는 남쪽의 프랑스는 프랑스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옥시타니아라는 나라인데, 한 1200년대 초에, 북쪽의 프랑크 왕국, 지금 말해서 프랑스죠. 그 프랑스가 침략해가지고 너무 남쪽으로 내려가서 침략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옥시타니아라는 나라가 또 점령해버려요. 1200년대 초에. 그 아직까지 옥시타니아라는 사람들은 옥시타니아 지금 남쪽 사람들 아직까지도 원한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든 이제 언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남쪽으로 니스나 깐느람 여행을 가보니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르나르드 벤타도니라는 그 당시에 가장 옥시타니아 중 유명한 그 음유 시인인데, 이 당시 1135년, 1100년대부터 유럽에서 음유 시가가 처음 발전되고 벌써 나오게 된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유 시인이 베르나르드 벤타도니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샹송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칸소라 그랬는데, 그 칸소가 1세기 후에 1200년대에 와서, 1200년대 말에 와서 프랑스에 와서 샹송이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 샹송이 어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칸소라는 말이. 이 칸소는 불어는 아니고, 그 이전에 옥시땅어라고 그러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달새가 날아가는 것을 내가 볼 때, 앙베일라 라우제타 모베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노래를 들어보고 있는데, 좀 길어요. 한 10여 분 정도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음유 시가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해석을, 좀 엉터리 해석이라도 해석을 좀 붙여놨기 때문에, 곡을 들으실 때 그 해석을 한번 보고서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내용이. 자, 그럼 오늘 이 다섯 곡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았을까? 부는 바람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 저 부는 바람을 누가 들었을까? 부는 바람을 아무도 듣지 못했지. 저 부는 바람을 누가 알았을까? 아픈 이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 이 아픈 마음을 De Jacques Prévert et de Jacques Prévert tout seul, voici un poème qui a pour titre Barbara. Rappelle-toi, Barbara, il pleuvait sans cesse sur Brest ce jour-là, et tu marchais souriante, épanouie, ravie, ruisselante sous la pluie. Rappelle-toi, Barbara, il pleuvait sans cesse sur Brest, et je t'ai croisé rue de Siam. Tu souriais, et moi je souriais de même. Rappelle-toi, Barbara, toi que je ne connaissais pas, toi qui ne me connaissais pas, rappelle-toi quand même ce jour-là, n'oublie pas.
Un homme sous un porche s'abritait, et il a crié ton nom. Barbara. Et tu as couru vers lui sous la pluie ruisselante, ravie, épanouie, et tu t'es jeté dans ses bras. Rappelle-toi cela, Barbara. Et ne m'en veux pas si je te tutoie. Je dis tu à tout ce que j'aime, même si je ne les ai vus qu'une seule fois. Je dis tu à tous ceux qui s'aiment, même si je ne les connais pas. Rappelle-toi, Barbara, n'oublie pas. Cette pluie sage et heureuse sur ton visage heureux, sur cette ville heureuse, cette pluie sur la mer, sur l'arsenal, sur le bateau d'Ouessant. Oh, Barbara, quelle connerie la guerre. Qu'es-tu devenu maintenant sous cette pluie de fer, de feu, d'acier, de sang? Et celui qui te serrait dans ses bras amoureusement, est-il mort, disparu? Ou bien encore vivant? Oh, Barbara, il pleut sans cesse sur Brest comme il pleuvait avant, mais ce n'est plus pareil et tout est abîmé. C'est une pluie de deuil terrible et désolée. Ce n'est même plus l'orage de fer, d'acier, de sang, tout simplement des nuages qui crèvent comme des chiens qui disparaissent au fil de l'eau sur Brest et vont pourrir au loin, très loin de Brest, dont il ne reste rien. Rappelle-toi, Barbara, il pleuvait sans cesse sur Brest ce jour-là, et tu marchais souriante, épanouie, ravie, ruisselante sous la pluie. Rappelle-toi, Barbara, il pleuvait sans cesse sur Brest, et je t'ai croisé rue de Siam. Tu souriais et moi je souriais de même. Rappelle-toi, Barbara, toi que je ne connaissais pas, toi qui ne me connaissais pas. Rappelle-toi quand même ce jour-là, n'oublie pas. Un homme sous un porche s'abritait et il a crié ton nom, Barbara. Et tu as couru vers lui sous la pluie ruisselante, ravie, épanouie. Et tu t'es jeté dans ses bras. Rappelle-toi cela, Barbara. Et ne m'en veux pas si je te tutoie. Je dis tu as tout ce que j'aime, même si je ne les ai vus qu'une seule fois. Je dis tu as tous ceux qui s'aiment, même si je ne les connais pas. Rappelle-toi, Barbara, n'oublie pas cette pluie sur la mer, sur ton visage heureux, sur cette ville heureuse, cette pluie sur la mer, sur l'arsenal, sur le bateau d'Ouessant. Oh, Barbara, quelle connerie la guerre, qu'es-tu devenue maintenant sous cette pluie de fer, de feu, d'acier, de sang? Et celui qui te serrait dans ses bras amoureusement, est-il mort, disparu ou bien encore vivant? Oh, Barbara, il pleut sans cesse sur Brest, mais ce n'est plus pareil et tout est abîmé. C'est une pluie de deuil terrible et désolée. Ce n'est même plus l'orage de fer, d'acier, de sang.
tout simplement des nuages qui crèvent comme des chiens qui disparaissent au fil de l'eau sur Brest et vont pourrir au loin, très loin de Brest, dont il ne reste rien. Avec la mer du Nord pour dernier terrain vague et des vagues de dunes pour arrêter les vagues et de vagues rochers que les marées dépassent et qui ont à jamais le cœur à marée basse avec infiniment de brumes à venir avec le vent de l'Est. Écoutez-le tenir, le plat pays qui est le mien, avec des cathédrales pour unique montagne et de noirs clochers comme mâts de cocagne, où des diables en pierre décrochent les nuages avec le fil des jours pour unique voyage et des chemins de pluie pour unique bonsoir avec le vent d'ouest. Écoutez le vouloir, le plat pays qui est le mien, avec un ciel si bas qu'un canal s'est perdu, avec un ciel si bas qu'il fait l'humilité, avec un ciel si gris qu'un canal s'est pendu, avec un ciel si gris qu'il faut lui pardonner, avec le vent du nord qui vient s'écarteler, avec le vent du nord, écoutez-le craquer, le plat pays qui est le mien, avec de l'Italie qui descendrait l'Escaut, avec Frida la blonde quand elle devient Margot, quand les fils de novembre nous reviennent en mai, quand la plaine est fumante et tremble sous juillet, quand le vent est au rire, quand le vent est au blé, quand le vent est au sud, écoutez-le chanter, le plat pays qui est le mien. Kan vela lauzeto mube de gioia sazalos contra al rai che subrides laiso chaser per la dosu al cor li va. Ai, tan grande invidio men ve, di qui che invegia giausiu. Meravigliosa e cardese, lucor de desirie, non fu
Ai lastan qui da saber d'amour et tant petit inside. Car eu d'amar non pots tenir, si reis don già pro non aurà. Tot m'amo cor et tot m'ame. Et c'est mes aisés tout le monde. Et quand s'aime toch non l'aiserai, mas désiré et cor volu. Anche non ha guide me pude, ni no fui meus de l'urensai, che mai se ten sus ols baiser, in un miral che molt me place. Miral, pus me mirei en te, man mort li sospir de preu, cae sim perdei cum perdet se. Lo bels narcisus en la fum. De las donnas me desesper, jamais en lor num fiarai, cae si cum la sul tener, en ai si las des rai. Pois, becuna pronumente, was leis kem destruit, im Kufu, todos las dotes las mescre, car besai catretas su. Dai sos fas befenno pare, Madonna, perché lo retrai, car nuvol so cum Deu voler, e so cum li devera far. Chazi suen malo merce, e I be fight call false and poor. E non sai perché mes deve, mas car troppo gei contro mu.
Mercedes es perdido per ver e eu non o saubianc mai car s'il qui plus aime dégraver non age si un laqueral Tan mal sembla chi l'ave che da che c'hai tu desiru chi già se sleis non orave lai se muri che no la Pus mi dons non pot valer prec ni merces ni il drec che hai ni aleis nu buena placer che ulam jamais nu lo dirà ai sì pardela e sempre cre mort ma e per mor li respun i vaumen puis il nom rete c'hai tu e nisil nu sei un tristan jes non aurez de me che men va c'hai tus nu sei e chanta magicem recre e de joy e d'amour mescour 네, 이렇게 음유 시가에 관련된 5곡을 쭉 이어서 쭉 들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게 되면은, 이 음유 시가가 아까 제가 그랬죠. 유럽에서는 1100년대에, 처음으로 나타난 지역이 이 랑그도크라는 지역인데, 옥시땅이라고 그러죠. 오크어가 옥시땅 언어라는 말인데, 요 조그만 노란 부분이 남쪽 부분이 이제 이 옥시타니아 지방이에요. 랑그도크 지역인데, 여기 이제 여러 도시국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북쪽도 이제 마찬가지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프랑스 왕국 파리 지역에 프랑스 왕국이 이제 통치를 했죠. 그런데 이제 1100년 지도네요, 이게 지도가 1100년대인데 1200년대 초에 1209년에서 1229년까지 20년 동안 저 북쪽 프랑스 왕국이 교황청하고 짜고서 요 랑그도크 지역, 노란 지역인 이 옥시타니아 지방을 또 정복해를 들어가 침략해서 정복해요. 그래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프랑스가 된 겁니다, 오늘날에. 1200년대 초죠, 그게. 근데 이제 핑계는 뭔가 하면은 침략의 핑계는 이게 이제 여기 알비성이라는 그 성이 하나 있었는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알비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청이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카타리즘이라는 교회를 믿은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단을 처벌한다는 핑계를 대고서 기치를 걸고서 이 교황청군하고 프랑스군하고 또 이제 영국군하고 이렇게 가지고서 여기 침략해 들어와서 이단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 오늘날의 프랑스가 된 거예요.
남쪽 지방 사람들은 거기 가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약간의 이 원함과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따로 별도로 남불의 옥시다니아의 이 음유 시가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 사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음유 시가를 갖다 읊었던 음유 시인들의 이제 모습을 이제 사파로 그린 건데, 어느 이제 그 당시 책 속에서 랑그도크 지역의 음유 시인 트로바두르라 그랬잖아요. 트로바두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트로바레라고 하는 라틴어 시를 짓다라는 그런 동사 단어에서 나온 이 명사예요. 그 음유 시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르디의 오페라인 일 트로바토레라고 그러죠. 일 트로바토레 그 오페라도 바로 음유 시인이에요. 이태리 말이에요. 그거는 트로바두르에 대한 트로바레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이 음유 시인에 관련돼 있는 음악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무장 하백님 덕분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크로아사드 데 잘비조 1209년부터 1229년까지 아까 그 먼저 앞에 있는 그 지도가 1100년대 지도였거든요. 여기 이제 그 쳐들어와서 여기 다 먹어버린 겁니다. 이제 프랑크 왕국들이. 그래서 아주 이 밑에 사람 아직도 남쪽 지방 사람들은 저희 돼지 같은 빠리 놈들 하면서 욕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크로아사드, 그래서 크로아사드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서는 아주 십자가는 온정을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잔인하게 알비성의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랬죠. 이거 무서운 그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카타리즘의 역사가.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임무상 하백님의 이런 훌륭한 미술작품 덕분에 우리가 음유 시가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